안녕하십니까? 와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ETF 생존 시리즈의 36번째 순서로 퍼스트 트러스트 내지덱 CYBR SECURITY ETF 즉 CIBR의 10년 생존력을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사이버 보안 분야의 핵심 기업 36개를 담고 있는 이 테마형 ETF를 해부하며 해킹 방어부터 네트워크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AI 시대의 보안 위협이 커질수록 더욱 빛나는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3초 컷 핵심 요약으로 CIBR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CIBR은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형 ETF입니다. 해킹 방어,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키는 기업들을 엄선하여 담고 있습니다. 티커는 CIBR이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ETF로 분류되며 운용사는 퍼스트 트러스트 애드바이저즈입니다. 운영 보수는 연 0.58%로 테마형 ETF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2015년에 상장되어 약 10년간 운용되어 온 ETF입니다. 다음으로 CIBR의 포트폴리오를 해부하며 종목 선정 로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IBR은 단순히 팔로알토와 같은 순수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만을 담지 않습니다. 내지덱 CTA, CYBR, SECURITY 인덱스를 추종하며 통신 장비 기업부터 방산 기업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인프라 방어망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닌 국가 및 기업의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CIBR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선정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동성 필터입니다. 글로벌 보안 기업 중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만 선별하여 편입합니다. 거래량이 얕은 소형 보안주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ETF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둘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시가총액에 비례하여 종목을 편입하되 특정 종목 쏠림을 방지하는 상한선을 적용함으로써 대형주 집중과 분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이버 국방까지 포괄합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이버 예산을 수주하는 방산업체, 예를 들어 LEIDOS나 푸즈, 앨런, 해멀턴 같은 기업들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보안 수요를 동시에 포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2026년 최신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의 비중 현황을 보시면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 자산의 약 6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 보안주와 인프라 및 방산 기업이 균형 있게 포진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분야의 대장격인 시스코가 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컨설팅 강자인 인포시스가 7.6%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 보안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 CIBR의 성과 분석을 통해 SPY, 즉 S&P 500을 짓밟은 지난 10년간의 놀라운 수익률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CIBR과 SPY의 10년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핵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보안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CIBR은 지난 10년간 무려 3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이 기록한 246%를 약 65%포인트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다만 배당 매력도를 보자면 시가 배당률이 0.48%로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CIBR은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 즉 성장을 추구하는 ETF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초 현재 그간 급등했던 보안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나스닥 대비 단기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CIBR 투자에 있어서 숨겨진 리스크와 비용은 없는지 그 실체를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 0.58%에 달하는 운용 보수 부담입니다. 테마형 ETF의 특성상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QQQ의 0.20%나 IGV의 0.39%와 비교하면 약 2배에서 3배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장기 보유 시 복리로 누적되는 비용 차이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평가 리스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순수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을 선반영하여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레이시오가 극도로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주가 급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IT 예산 축소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IT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BEV 보안 솔루션 수요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필수이지만 투자 시점 및 규모 연기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BR의 10년 생존력을 95%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AI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 또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AI 기술의 확산은 사이버 공격을 더욱 정교하고 자동화된 형태로 발전시키며 이에 따라 보안 기업의 수요는 AI 발전과 정비례하여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5,2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보안 지출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셋째, 디지털화는 곧 보안 필수제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 등 모든 디지털 인프라는 보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CIBR에 편입된 기업들은 바로 이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디지털화될수록 사이버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CIBR이 가진 구조적 성장 동력은 향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제 최종 투자 결론입니다. CIBR은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가치가 있는 ETF일까요? 먼저 이런 투자자분들께 적합합니다. AI 및 디지털 전환 테마를 보안이라는 각도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단기 배당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 그리고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적극적인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 밸류에이션 리스크에 민감하신 분, 배당 수익이 중요한 인컴 투자자, 그리고 단기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를 종합해보면 5점 만점에 4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CIBR은 구조적인 성장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검증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고평가 부담과 운용 수수료를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효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 분석 자료는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다음 ETF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